오데마피게, 바쉐린 콘스탄틴, 위블로, 롤렉스, 까르띠에 등 수많은 명품 시계들은 대부분 스위스에서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 스위스에는 수많은 시계 명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일본의 세이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의 모든 시계 명인들이 인정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에서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계신 박준덕 명인이십니다. 한국에도 독파이트, 포체, 로만슨 등 여러 시계 브랜드가 있지만 스위스 시계 브랜드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기술력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최고의 시계 수리 장인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시계는 굉장히 민감한 물건입니다. 자칫 수리한다고 분해했다가 오히려 기계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계는 한두 푼 하는 가격도 아닙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가격으로 시계 하나 잘못 만졌다가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시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은 무려 90여 개. 소위 고급 명품이라고 불리는 하이엔드급 시계들에는 130에서 15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당연히 시계는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150개의 부품은 얼마나 더 작을까요? 대부분의 부품은 육안으로 구별하는 게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문 기술과 전문 장비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 수리 기술인에게는 인내심과 섬세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최고는 대한민국의 박준덕 명인이시라고 합니다. 박준덕 명인은 영국 시계학회 최고급 등급인 펠로우 멤버십 BHI에 임명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시계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곳곳에 여러 시계 학교가 있는데요. 배움의 과정은 2년과 4년, 그리고 6년 등 학생이 직접 선택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시계 학교에서는 시계 메이킹부터 시계 수리 등 시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6년 과정을 선택한다면 스위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시계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도 선뜻 가지지 못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6년 내내 시계만 들여다보고 똑딱똑딱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 것만 같은 이 시계 전문가들 역시 박준덕 명인이 획득하신 BHI 자격증만큼은 쉽게 획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BHI는 영국 시계학회라는 뜻으로 1858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계 자격증입니다. 박준덕 명인은 1984년 BHI 파이널 그레이드인 최고급 등급에 합격했는데요. 1984년 그가 응시했을 때에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베테랑 기술자가 무려 300명이나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중 최종 합격자는 고작 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양인은 박준덕 명인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치러지는 이론 시험은 머릿속에서 구상한 뒤 종이에 그리며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로 실기시험인데요. 실기시험은 톱니바퀴 이상의 입체적인 부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계를 만들어보는 제도시험인데 스스로 시계를 구상하고 설계해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시험에 통과한다면 그야말로 시계의 장인, 장인도 모자라 신의 경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박준덕 명인은 단 한 번의 응시로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고장난 시계가 박준덕 명인이 있는 대구광역시로 모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시계로 가장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고치지 못한 시계가 박준덕 명인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박준덕 명인은 독립투사의 시계를 수리해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인은 그 독립투사가 만주에서 돌아가셨는데 자손들이 묘지를 이장하다가 회중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에게 들어온 회중시계는 200년이 넘은 시계였고 당시 최고로 유명한 브랜드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다. 자손들이 시계를 고치기 위해 먼저 일본에 보냈다고 하더라. 하지만 일본에서도 도저히 안 돼서 스위스로도 보냈다고 하더라. 하지만 스위스에서도 수리가 안 되니까 소장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자손들은 그렇게 30년 넘도록 시계를 소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계가 박준덕 명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명인이 말하길 자손들은 이 시계가 제발 10초라도 움직인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더라. 결국 수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4시간 내내 잘 작동되도록 수리하니까 자손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시계를 가져갔다며 보람찬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정말 어이없는 기술을 선보이시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는데요.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박준덕 명인은 한 손님으로부터 시계를 고쳐달라는 주문을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시계는 내부의 기어가 부러져 있었고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고장이 난 부분을 시계를 흔들어 소리로 파악하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통 시계를 고치려거든 고장이 난 부품을 시계 본사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죠. 시계의 경우 시계마다 톱니바퀴의 개수나 모양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보통 시계를 수리하려거든 본사에 정식 부품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 낡은 시계였기 때문에 구입한 회사에서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라면 누구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준덕 명인은 아예 부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후 아주 세밀한 작업을 거쳐서 본래 부품과 똑같은 톱니바퀴를 만들어내셨고 부품은 정확히 시계에 들어맞으며 시계는 이제야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시계는 매우 세밀한 작업을 요합니다. 심지어 시계를 만들 때 또는 수리를 할 때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1000분의 1mm라도 틀리면 시계는 제 기능을 잃습니다. 그냥 얼추 비슷하게 흉내만 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품을 앉은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내시니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도 또 국내 네티즌들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준덕 명인은 시계를 수리하러 온 손님들을 모두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시는 선행까지 베푸셨는데요. 시계 장인으로서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장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계신 그런 분이 이런 선행까지 베푸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 모습을 보고 다 같이 호응했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느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어떻게 저 어렵다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그때 당시는 한국인들 대부분은 지금처럼 영어도 능통하지 못했어. 영국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야.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 1984년이면 한국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무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자체로 매우 가난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저런 명인이 나왔다니 이것은 제게 충격입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계 명인님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합니다. 게다가 손님에게 선행까지 베푸시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하지만 적당히 본인 배도 채울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저 시계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한국은 아마 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을 거야. 그런 그가 영국에 어떻게 왔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난 너무 궁금해.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그냥 이렇게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소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걸.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거야. 아마도 저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장인일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